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TK 대구가 정말 그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변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 차원에서의 그 프로젝트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챙기겠다. 대통령이 돼서 이러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저 박정희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파리하고 있었죠. 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오늘 대구에서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계엄 사과 문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솔직 담백하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아주 환호를 받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길 리서치,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한길 리서치가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발탁된 후보로 확정된 이유, 그러니까 교체된 것이죠. 후보로 교체된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런지 여기저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직 담백한 모습, 그리고 정면 돌파형 지도자, 이걸 보고 이재명이하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가 안 된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뜨고 있어요. 그래서 49.5 대 38.2로서 지금 이제 불과 9%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둘이서. 예. 자, 11.3%포인트 차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전주 대비 거의 10%나 늘어나는 아주 광폭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도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았다. 대구가 오늘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이, 그 다음에 이준석이 모두 대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우리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인간들이 있네요. 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야, 이런 더러운 인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요 인간이 지금 이재명하고 찰싹 붙어가지고 지금 이병태를 보내려다가 지금 보도를 보면 이병태가 선대위 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 예, 그거는 지 생각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이병태 교수도 양심을 걸고 돌아서라. 예, 이병태 교수 그 반듯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판저판 기웃기웃하는 이병태는 참 안타깝게 보일 뿐입니다.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어제 밤에도 예고해 드린 대로 홍준표 이 지단체, 예, 여기에서 조금 전에요. 지금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더러운 이런 짓거리를 그만해라. 예, 이거 전부 홍준표 묵인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인과 치령하에. 아니, 홍준표 지가 가봐야 총리밖에 하겠냐고요. 총리밖에. 아이, 당 대표였으면 됐지. 총리가 그야말로 대독 총리? 홍준표 승진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가면 틀림없이 또 아마 난장판이 날 겁니다. 그 홍준표 총리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예스 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나이도 54년생이고 이재명은 64년생 10살 차이나 나요. 10살 차이. 홍준표 그 승질이 그거 견뎌낼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표가 되는 거라고 하면요. 좌우, 점잖게 보면 좌우고요. 그냥 심하게 보면 온갖 쓰레기들까지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전부 그거 소화불량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파 쪽에서는 여하간 김문수 중심으로 뭉치자. 이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도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물론 권성동 말할 필요도 없죠.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고, 권성동, 나경원 등등 하여튼 모두가 한 표가 되자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요. 유근일 칼럼니스트도 강하게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 요 인간들은요, 완전히 아웃시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런 인간들이 나가면요,
집도끼도 물론 따라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중도층과 무당층이 돌아오게 됩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도층과 무당층으로 외연을 더 확장하고 홍준표 반발표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만 가지, 홍준표 지지자들 그 몇천 명만 가지 그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겠느냐. 그리고 홍준표 지지가 뭐 있습니까? 예, 홍준표 지지가 뭐 있냐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방송은 정리를 해 나가겠는데요. 우선요,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구에서 지금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오늘 대구에서 가는 데마다 다 지역별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 얼마나 심지구도요. 예. 그러면서 우리 당이 윤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도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탈당이든 출당이든 본인의 뜻에 맡기는 거고 당 차원에서 또 후보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저도 뭐 철저히 이런 의리 있는 정치인, 양식 있는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의사결정이죠. 자유의사결정. 예.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이는 뭐 지금 현재 꼼짝달싹 안 하고 있죠. 반윤 노선만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윤 대통령 계엄을 사과하라, 윤 대통령과 절연시켜라, 그리고 절연하라, 그리고 출당시켜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한동훈인데요. 요 한동훈이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하겠다. 예, 적절히 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하겠다. 자, 이 얘기는 그렇게 한동훈이가 하는 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겠다.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고 적절히 하겠다는 얘기는 한동훈이 설득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빅텐트로 가려면 한동훈이를 데리고 오는 게 좋긴 좋은데 요 인간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은 윤 대통령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만은 본인은, 김문수 후보 본인은 윤 대통령과 그렇게 깊은 인연이 없다. 예, 깊은 인연이 별로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이 경사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직을 맡았고, 공직으로서 윤 대통령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하고 이재명이가 대구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 위기 때 대구 경북은 뭉쳐서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 대구 경북 도민시 도민들은 국가 위기를 구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문수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구 오늘 대구에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왜 만드냐? 히틀러가 하는 아우토반과 같다. 독재 통통 체제로 가기 위한 선전머리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에 반대했지만은 철이 들고 보니까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참여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이며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과 산업혁명을 올리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이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꽃을 바칩니다. 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대구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 각종 현안 이거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제대로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여기서 말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산업화 공로는 인정한다. 나쁜 사람?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면요. 이재명이는 인간도 아니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선대위가 열렸는데 이 선대위에서 지금 뭐 선대위 멤버들 뭐 딱 뭉치자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은 안 된다.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이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래서 의원들마저도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대구에서 시민들한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뼈대에 있는 사람이다. 뼈밖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자들이 말이죠. 일제히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총각이라고 잘 거짓말시켜서 여배우와 관계를 가졌다. 검사도 사칭했다. 저는 결혼하고 총각이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러다가는 집사람에게 쫓겨난다. 저 김문수는 생긴 게 벌써부터 뼈밖에 없지 않냐.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 뼈대밖에 없다. 뼈밖에 없다. 김문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는 이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겠다. 오늘은 나는 뼈밖에 없다. 그래서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이런 걸로 이런 그런 유머스러운 표현과 말 이걸로 지금 지지자들과 의원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평가를 받았다. 많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제가 뭐 이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11일하고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팍팍 뜨고 있습니다. 49.5 대 38.2입니다. 이준석이는 5.7. 그래서 11.3%포인트로 좁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정권 교체는 50일, 그 다음에 유지는 38.3,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5, 국민이 36.8, 탈당 동의는 58.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김문수 쪽으로 이제 파도가 승리 파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말이죠. 나경원 이제 선대위원장인데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위원장이 지금 김문수를 위해서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 그야말로 함께 해달라.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금 과연 모두가 김문수 후보와 힘을 합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견이 있으면 선대위라는 용광로 안으로 들어와 소통하고 조율해서 함께 녹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한동훈이하고 지금 이 홍준표,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할까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홍준표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 홍, 그 다음에 홍준표 캠프 SNS팀, 요게 이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 국민의힘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보수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국민통합진 회장이 누구냐? 김남국입니다. 참 이런 인간들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요새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낭만적인 홍준표 형, 홍준표 선배님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하시죠.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노래.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냐. 지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이를 지지한다?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돌아와라 홍준표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와는 달리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자 광폭의 빅텐트를 치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 자,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 오늘 광고문까지 나왔어요. 할 수 있다. 김문수 들어오라 한덕수 홍준표. 예, 이런 제목으로 좌파 파시즘과 포퓰리즘을 깨 부숴라. 정책 용기 누가 모두 갖췄냐. 복합 위기를 해결할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취지로 칼럼을 실었는데요. 자, 위대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자, 이제 출발이다. 김문수란 캐릭터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 진영의 새 선도 상징 얼굴로 떠올랐다. 자유를 위한 대장정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수호할 때다. 자유인들은 왜 김문수를 신뢰하는가? 그는 깨끗하다, 투사다, 진짜다, 용기 있다. 다섯 번째가 정의롭다. 여섯 번째가 불법하고 부정하고 범죄적인 것의 정반대, 대척점, 천적이다. 위기가 김문수를 불러냈다. 그러나 그런 덕목만 보고 그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문수 모델이야말로 이 시대의 복합 위기가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이념, 바로 그 정책이라서 그를 주목한다. 이 시대의 복합 위기란 무엇인가? 고도 기술사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제 위기 플러스 북한 핵과 미중 대결 시대의 안보 위기 플러스 저출산 기후변화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 중공 국내 좌익은 이 위기를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 전복의 호기로 한껏 활용한다. 누가? 북한과 중공 국내 좌익이. 김문수는 이 독소들을 치유할 최선의 처방이다. 정책 없는 용기는 공하다. 용기 없는 정책은 무기력하다. 김문수는 그 둘을 다 갖췄다. 베네수엘라가 눈앞에 와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김문수 모델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그를 튼튼하고 효율적인 틀에 담아내야 한다. 새 수른 새 부대에 좌파 파시즘에 저항하는 대한민국 수호 범민주 빅텐트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제도는 근대 문명이 배출한 최선의 제도다. 취약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자유체제는 반자유체제에 비해선 월등히 우월하다. 예. 그러면서요. 이런데도 이 땅에는 아직도 베네수엘라 같은 전체주의 일당, 또 그 다음에 통제경제,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광풍이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든다. 체제 전쟁이다. 모두 다 뭉쳐라. 그래서 자유인들이 이 난국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폭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체제 전쟁이다. 자, 유근일 칼럼니스트도 체제 전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근일 칼럼니스트다. 이게 상식적 결론입니다. 체제 전쟁. 이 땅의 극단 운동권은 자유도 민주도 진보도 입에 올릴 수 없는 좌파 파시즘이다. 이에 반대하는 진영은 따라서 광의의 민주 진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소도 결국은 취지였다. 이 취지였다. 권영세 권서동은 퇴장하라. 한덕수는 오라. 홍준표는 가라. 그리고 비대위원장 김용태도 오라. 박대출 사무총장도 오라. 한동훈은 탄핵 반대 사과하라고 글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폭 대한민국 빅텐트가 간다. 예. 자, 광폭 빅텐트 간다 해서 이제 화끈하게 이제 밀어붙여야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단일 대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